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중국의 수출 통제가 실제로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펼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미국의 제재만을 이야기하는데요. 요즘에는 중국의 반격도 매섭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반격이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소식을 하나하나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요, 중국의 광물 봉쇄가 미국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요, 중국의 광물 봉쇄, 미 무기 부품 2만 개 생산 차질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무기 부품의 한두 개가 아니고 2만 개가 생산 차질을 빚는다는 건데요. 한번 보면요, 이 부품으로 만들어지는 약 1000개 이상 무기에 영향이 있고요. 중국이 완전히 끊을 경우에는 미국이 1000개 이상 무기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피해는 해군이 가장 크다고 하고 그 다음 육군 공군 순인데요. 이 해군이 한국으로 비행기나 물자를 실어 나르는 주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한테도 큰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공급망에 영향을 받은 지는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중국 상무부는요, 12월 3일 국가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 첨단 기술 소재 관련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대미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다는 건요, 군사용으로 들어간다는 걸 막겠다는 거거든요. 이 갈륨이냐 게르마늄, 안티몬은요, 무기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특별히 안티몬은요, 폭발물과 방탄 소재의 내구성을 위해 사용되고요, 야간 투시경, 탄약, 방호 장비 등에 골고루 사용됩니다. 갈륨은 고주파 레이더 시스템, 군사 통신 장비, 항공 전자 시스템 등에 사용되고요, 게르마늄은요, 적외선 탐지기, 고해상도 야간 투시경, 열 영상 장비, 그다음에 정밀 미사일 유도 시스템 등에 사용됩니다. 그런데요, 중국이 이렇게 수출 통제를 발표가 난 다음에 미국의 국방 및 국가안보 데이터 분석 회사인 고비니가 이 중국의 금지령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보니까요, 2만 개 이상 무기 부품이 영향을 받고요, 여기에 다 요 광물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1000개의 무기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품으로 살펴보면요, 안티몬이 필요한 부품은 6335개라고 하고요, 갈륨은 11,351개입니다. 게르마늄은 12,777개에 달한다는데요. 이는 탄약부터 항공기, 전자전 시스템, 전투함, 보통 대부분의 무기 플랫폼에 들어가는 부품에 이들 광물이 쓰이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미국 무기를 생산하는 12,486개의 공급망 중에 약 87%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답니다. 사실 중국 없이는 미국도 무기를 만들기 힘든 상황이란 거죠. 핵심 광물들이 중국에서 오니까요. 특히 안티몬 같은 경우는요, 2,768개의 공급망 중 2,427개, 약 88%, 갈륨은 85%, 게르마늄은 89%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존은 군사작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중대한 위협이 되는데요. 특히 해군은요, 501개의 무기체계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각종 구축함, 그 다음에 강습 상륙함, 니미츠급 항공모함 등등 모든 체계에, 그리고 이 미사일 방어 체계에 특히 이들 광물이 많이 사용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될 경우 항모 전단의 작전 수행 능력과 함대 방어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육군은요, 267개 무기체계가 영향을 받는데요. 전술 차량, 야간 전투 장비, 지상 전투 시스템에 안티몬 및 게르마늄 의존도가 크다고 하고요. 공군은 198개입니다. 전투기와 폭격기, 레이더 시스템, 고성능 통신 장비, 정밀 유도 무기 등의 이들 광물이 사용된다고 하고요. 해병대는 113개, 상륙 작전 및 해안 방어 장비 시스템에 사용되는 부품이 부족해질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중국은 정제 갈륨 생산의 98.8%, 정제 게르마늄 생산의 59.2%, 안티몬 채굴의 48%를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장 지배력 때문에요,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하려고 해도 중국이 98.8%나 갖고 있는 물건은 바로 대체재를 갑자기 구할 수는 어렵거든요. 미국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살펴볼 기사는요, 이로 인해서 국제 광물 가격도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로 안티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안티몬은 사실은 미국에는 완전히 수출 금지를 했지만 그 전부터 중국이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여러 번 밝혀온 상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확 뛴 겁니다. 지난달 3일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수출을 금지한 이후에요, 안티몬 가격이요, 톤당 5,800만 원으로 약 250% 상승했다고 합니다. 사실 어떤 상품이 250% 갑자기 상승하면요, 제조업체들로서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중국이 수출 통제하는 금속들이요, 희소하다는 걸 뜻합니다. 중국 이외에 다른 데서 생산하기 무척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유럽의 금속 중개사들은요, 이런 공급 부족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중국이 판매 금액을 더 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미국이나 이런 타국가들이 중국 이외의 다른 공급망을 쉽게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전 세계 안티몬 생산량의 약 50%를 중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요, 약 8만 3천 톤의 안티몬을 생산했는데요. 50%만 갖고 있는 광물을 이렇게 했을 때도 가격이 250% 뛰는데요. 만약에 중국이 90% 이상, 80% 이상 생산하는 광물을 목적이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요, 일각에서는 중국의 다음 수출 제한으로 비스무트와 망간이 수출 통제 품목에 포함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중국은 전 세계 비스무트 생산량의 약 80%, 망간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스무트라는 금속은요, 납의 대체 물질로 화장품, 의약품, 전자제품, 납땜, 합금 등에 사용되는데요. 독성이 낮아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망간은요, 철강 산업의 필수적인 합금 원소고요. 강도의 향상과 내식성을 제공해서 건설, 자동차, 배터리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요, 중국의 금속 수출 통제가 딱 한 달이 됐는데도 가격이 요동치거든요. 이게 앞으로 차근차근 미국의 제재에 따라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의 제재가 거칠어지면 거칠어질수록 중국의 대응도 거칠어질 겁니다. 중국은 트럼프 일기를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세워놨을 겁니다. 그거를 실제로 행동하건 안 하건은 아마 중국의 정치적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소개시켜드릴 내용은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미국을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물론 뭐 짧은 인터뷰에서 짧은 대화였는데요, 이 내용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미국에 러시아가 정말 전쟁을 일으킬 것 같으니 예방적 제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는데요, 미국이 전혀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도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이 그런 요청을 하면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요? 미국은 자기들이 먼저 전쟁에 말려들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안보도 담보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요, 미국 팟캐스터 렉스 프리더만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러시아가 전면 침공하기 전에 자신이 미국의 예방적 제재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요청이 무시당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미국은 그런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탁을 받고도 아무런 행동을 안 했다고 하고요. 오히려 러시아가 침공하면 제재를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침공한 다음은 이미 뭐 전투가 나고 그 국가의 운명이 갈린 전면점으로 붙는 시기인데 그 이후 제재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이거는 미국의 입장이 아니고 우크라이나의 입장입니다. 약속의 입장에서는 침공 당한 다음에 제재를 하는 건 큰 의미를 두기가 힘듭니다. 물론 당연히 의미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 얻는 손해와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냐는 질문에서는 우리가 얻은 건 말뿐이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전쟁 나면 제재한다고 한 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건 완전히 헛소리였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은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미국과 서방이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고요. 이 내용은 아주 짧지만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우방국도 동맹국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은요, 아제르바이잔 권력층의 자금 세탁과 비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의 사촌이 그리스에서 체포가 됐거든요. 이 사촌이 굉장히 유명한 DJ라고 합니다. 이 DJ를 체포했는데 그 안에 마약과 다량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요,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인 이람 알리예프의 사촌인 미카엘라 자브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이 DJ는요, 영국이나 이런 곳으로부터 이미 또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요, 의심스러운 축처로부터 약 1390만 파운드, 약 230억 원을 수령하는 혐의로 영국 국가범죄수사국이 이미 조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부는 20개 여객 회사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 자금을 영국으로 송금했고, 이 중 6개 회사는요, 아제르바이잔 세탁소라는 유명한 자금 세탁 스캔들에 연루된 회사였습니다. 이 아제르바이잔 세탁소 스캔들이라는 거는요, 지난 2017년 탐사 보도를 하는 언론인들이 밝혀낸 건데요, 약 29억 달러, 요즘 환율로 하면 약 3조 9천억 정도의 자금을 아제르바이잔 권력층이 세탁을 한 의혹입니다. 이 돈으로요, 정치인 매수, 사치품 구매, 권력층의 개인적 이익에 사용한 사례인데요, 이 스캔들로 인해서 유럽의 은행들도 아주 대규모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이번에 이 사촌이 다시 마약 등으로 체포되고 그 안에서 다량의 현금이 나오면서 다시 이 스캔들이 또 수사받을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이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사촌의 사건을 보면요, 이 권력층의 부패가 그 나라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이것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는 정치인 계좌,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지분을 가진 회사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경고를 계속 내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에 대한 경고 조치가 많지 않은데요. 심지어 영국에서는 재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은행 계좌를 열지 못할 정도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합니다. 오히려 정치인이 죄가 된다는 뜻이죠. 정치인들한테 계좌를 열었다간 이건 뇌물이나 이런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은행들이 오히려 조심을 하는 겁니다. 이건 물론 너무 나간 조심이긴 한데요. 이처럼 우리도 정치인 계좌나 특히 해외 정치인 계좌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자금 세탁 여부는 제도적으로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식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